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강사 함석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구과학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오해가 그냥 오해로 끝나면 괜찮은데 지구과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소를 하지 않으면은 이 1년 동안의 입시에서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고 나가니까 나중에 가면 완전히 좀 틀어지게 된다.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반드시 우리 입시 전장에 뛰어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길 바라는 의미에서 요거를 조금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 2023년 즉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제 수업의 특징도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 지구과학이 어려워졌다라는 소문을 조금 들으셨을 수 있어요. 그 근원은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때문이죠. 이게 지금 작년 수능 결과인데 작년 수능에 화학 1컷이 45점, 지구과학 1컷이 43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작년 수능에서 화학에 1등급 받은 학생들은 최소 45점 받았다. 왜? 시험이 쉬웠으니까. 지구과학은 그것보다 좀 더 어려웠기 때문에 점수 따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점수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수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점수가 50점이라고 해서 그 시험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시험을 보는 사실은 가장 1차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죠. 물론 공부, 학문도 좋지만 일단 대학을 가려가기 위해서 사실은 시험 보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입은 뭐를 중요시 생각하냐면은 상대 점수, 상대 평가기 때문에 이 점수가 50점이든 30점이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 1등급 컷이 50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 과목이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과목이야. 그럼 아무래도 내가 등수가 조금 밀리겠죠. 그러면 한 문제만 틀려도 제 등급이 굉장히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 우리의 입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이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목을 하는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하다. 그게 바로 시험이 쉽고 어렵고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과목 자체가 쉽고 어렵고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시험이 쉽고 어렵고는. 그게 그 핵심입니다. 이거 굉장히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뭉뚱그려가지고 쉽다 그러면 뭐 다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쉽다는 말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입시에 쉬운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입시에 쉬운 과목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지구과학이죠. 왜? 그거는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학생들 중에 과고, 영재고 준비한다고 해서 물리라든가 아니면 화학 같은 과목은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꽤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구과학 선행하는 학생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난 지구과학이 너무 좋아. 지구과학으로 과고, 영재고 갈 거야. 이런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과고, 영재고 강사도 해봤거든요. 과고, 영재고 학원 자체가 수학, 물리, 화학 위주로 가르쳐요. 당연히 지구과학을 어릴 때부터 엄청 파고든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고3이 되는 혹은 입시에 뛰어드는 순간까지도 지구과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한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적어요. 물리나 화학 같은 과목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애초에 출발선이 동일하다고 말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리나 화학 같은 과목은 어떤 학생들은 이미 저기 앞에 가 있어. 똑같은 수험 전선에 딱 뛰어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이미 잘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오죠. 성적이 잘 나오면은 내 성적은 아무래도 못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구과학은 이런 게 별로 없다 이거야. 지구과학은 모든 학생들이 비슷한 출발선에서 출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물리, 화학, 생물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은 무조건 쉬운 과목이다. 올해 수능이 쉽고 어렵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잘하는 학생들이 적다는 거. 출발선에서 이미 앞에 가 있는 학생들이 적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때문에 사실은 어떤 효과까지 있냐면은 지구과학은 쉬운 과목의 선순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본인이 과학 공부가 좀 많이 안 돼 있어. 그럼 아무래도 무슨 과목을 선택을 할까요? 아무래도 지구과학을 선택을 하는 게 옳은 선택이고 실제로 선택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 공부 많이 안 돼 있는데 나는 물리화학을 2과목 시험 봐야지. 이런 학생은 사실은 아까 전에 말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선택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과학 공부를 좀 덜한 학생들이 지구과학에 쏠리다 보니까 지구과학의 평균 점수가 내려가고 그럼 내 등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내 등수가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무조건 쉬운 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과학은 쌩암기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구과학이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계산이 좀 적고 외울 것이 많다고 해서 그냥 완전 쌩암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거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 완전 잘못된 말이거든요. 자, 여기 위아래 숫자를 좀 보실게요. 위아래 숫자 중에서 5초 안에 외워라. 그럼 당연히 무엇을 외우기가 쉽습니까? 당연히 아래 숫자를 외우기가 쉽죠.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아래 숫자를 외우기가 쉬울까요? 그것은 위의 숫자에는 아무런 논리가 없어요. 이거 완전 불규칙한 숫자고 여기에는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과학도 과학이기 때문에 지구과학의 개념들에는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논리 없이 그냥 무작위로 외운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암기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이 머리가 안 좋아서 암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공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대기단원에 있는 저기압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저기압의 특징들을 외워야 됩니다. 저기압의 특징에는 상승기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날씨가 그래서 흐리다는 거, 그 다음에 공기가 수렴에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저기압은 상승기류, 공기가 수렴해 이렇게 외우면은 망합니다. 이렇게 외우면은 당연히 기억이 안 나요.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상승기류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여기 있던 공기가 위로 상승해 가는 게 상승 공기의 흐름이거든요. 공기가 상승하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공기가 위로 가버렸기 때문에 여기 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부족해지겠죠. 공기가 부족해지면은 이 공기 부족해졌기 때문에 주변보다 저기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공기가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공기가 여기를 채워주려고 몰려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렴이라고 불러요.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공기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저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저기압을 채워주려고 주변에서 공기가 수렴해 온다 하는 이 흐름, 이거를 생각하면서 외우는 거랑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외우는 거랑 당연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쌩암기입니까? 이건 쌩암기가 아니고 당연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몰라 외우겠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너무 외울 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외우면은 지구과학에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 암기가 된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말해야 될 것은 지구과학도 암기가 거의 절반이긴 한데 계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구과학 공부를 얼마 안 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 계산 문제 부분이에요. 이거를 지구과학은 무조건 암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덤벼들기에는 이 계산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은 저 같은 사람에게 조금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걸 배우지 않았으면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과학 세 과목에 비하면은 확실히 지구과학이 계산이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작년 수능 20번 문제요. 20번 문제, 계산 문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이런 계산 문제가 한 3, 40% 정도 된다. 다른 과학 과목은 거의 한 60, 70% 이상 될 때 지구과학은 그게 좀 적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계산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쉬우니까 독학이 된다라는 오해들이 있어요. 아니 쉬우면 독학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쉽다는 말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구과학이 과목이 이제는 완전 쉽거나 완전 뭐 중학생, 초등학생도 풀 수 있거나 이런 과목이 아니에요. 과목은 어려워.
근데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 지구과학이 독학하기에는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다. 지구과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독학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지구과학 뭐 아무리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하면 독학이 쉽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지구과학은 아까 전에 외워야 되는 부분이 한 절반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수능 특강의 개념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질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외워야 될까요? 네. 일반적인 학생들은 절대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어디 안 써 있거든요. 이 중에서 어디까지 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안 써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정도를 외우면 돼요.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것들. 이 정도를 외우면 됩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어디 안 써 있다는데 어디 안 써 있는데 제 머릿속에는 지난 12년간의 기출문제가 당연히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대학교도 지구과학 교육과를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거의 20년째 계속 지구과학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도 지구과학 경시대 출신이에요. 상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구과학 경력만 진짜 뻥안 치고 거의 25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에서 시험이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온다는 거를 저 같은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학생들은 그런 거를 잘 알기가 힘들죠. 바다 전갈 같은 거 이거 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합니까? 딱히 뭐 표시가 되어 있지가 않은데. 그래서 학생들은 일단 어디까지 외워야 하는지를 모른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는 공부하다 보면은 알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독학을 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알게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결과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 저를 소개할 때 저를 어떻게 소개했나요? 제가 시간을 아껴주는 강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저의 수업을 듣는 가장 큰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에게 사실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왜 하루에 15시간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데 15시간 공부를 왜 안 하느냐? 너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공부하는데 다 저마다 한계라는 게 있어요. 솔직히 15시간 공부하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그것보단 차라리 10시간만 공부를 하더라도 물론 이 10시간 공부는 뭐 학원 수업이나 이런 수업들은 다 포함하고 하는 말입니다. 10시간만 공부를 하고라도 그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사실은 입시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 입시 성공의 비결은 노력이 아니다. 이런 15시간 공부한다는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를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학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는 공부해도 해야 되고 뭐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독학해서는 사전에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본인이 저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할 겁니다. 실제로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면은 제가 인정합니다. 본인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한 달 동안 계속 해보고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라면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아무튼 제 핵심은 뭐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고 공부하는 게 훨씬 시간이 절약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지구과학은 이건 또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구과학은 응용과학입니다. 물리, 화학이나 수학 같은 건 기초과학이야. 그런데 지구과학은 응용과학입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어쨌다는 거냐면은 지구과학은 현실을 다룬다. 현실을 다룬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현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의 해수의 밀도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수의 밀도를 결정하는 거는 수온도 있고 그 다음에 염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압력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온 하나만 가지고 밀도를 결정하려고 하면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
보통 다른 과목에서는 한 가지 요인으로 이게 변했고 다른 요인들은 보통 신경을 안 쓰거든. 그러나 지구과학은 현실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신경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으셔야 되고 또 훈련이 돼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 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엘니뇨라는 단원이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했더니 글씨가 조금 안 보이네요. 양해해 주세요. 여기 바람이 세게 불면은 혼합층이란 층이 두꺼워진다고 앞에 해수의 성질 단원에서 배우거든요. 바람이 세게 불면 혼합층이 두꺼워진다 이렇게 배워요. 근데 그 뒤에 엘니뇨 단원에 가면은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약해지면 혼합층이 두꺼워진다고 배우거든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혼합층은 똑같은 혼합층인데 어떨 때는 바람이 세게 불 때 두꺼워진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바람이 약하게 불 때 두꺼워진다고 그래. 그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굉장히 저한테 질문 많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은 엘니뇨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래요. 엘니뇨라는 환경이 있어서 얘는 상황이 좀 다른 겁니다. 근데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엘니뇨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지구과학은 이런 식으로 같은 요인이지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꽤 있다. 그것은 왜냐면은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듣지 않으면은 혼자 공부해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 근데 문제는 또 교재들이 그런 것들이 설명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구과학에서 용어를 좀 특이하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엘니뇨 단원에서 동태평양이 따뜻해지면 엘니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A, B, C 중에 어디가 동태평양일까요? 일단 이 바다가 태평양 바다고요.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가 동태평양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동태평양으로 간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여긴 중앙태평양 아닌가요? 맞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동태평양으로 간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따뜻해지면 엘니뇨예요. 왜죠? 그거는 이제 설명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혼자 공부해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이 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안 배우신 분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안 듣고 혼자 할 생각을 하지를 말아라. 반드시 꼭 개념 수업은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개념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구과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독하기 쉬운 과목이 아니다. 지구과학은 독하기 쉬운 게 아니고 등급 따기 쉬운 과목이다. 왜? 웬만하면 고인물이 적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하는 학생들이 지구과학 선택을 다른 과목에 비하면은 적게 하기 때문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둘이 같지가 않다. 등급 따기 쉬운 거랑 독학하기 쉬운 게 같지가 않아. 이게 참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지구과학이죠. 종합적이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이랑 살짝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제가 많이 봤는데 이게 약간 내신 때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신 때 해보니까 적당히 뭐 문제만 풀어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개념 수업 같은 건 들을 필요가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기출문제만 잔뜩 풀어가지고 수능을 봐야겠다.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시간이 정말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기출만 하지 마시고 개념만 들으세요. 제가 요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념을 들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혼자 공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출만 풀잖아? 그럼 망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망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 기출을 풀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세 번째 뭔가 하여간 많이 아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 그게 왜 그렇지가 않냐면은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제 숫자들이 있었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기출만 푼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건 이런 거예요. 이 중에서 6번에 해당하는 기출 이렇게 풀고 3번에 해당하는 기출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뭐 8번에 해당하는 기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면은 머릿속에
3번, 6번, 8번은 조금 들어가겠지만 흐름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1, 2, 3, 4, 5, 6, 7, 8이라는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머릿속에 없이 그냥 모래알같이 다 부서진 처럼 그냥 파편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1, 2, 3, 4, 5, 6, 7, 8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도 사실 이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 이걸 띄엄띄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 이걸 이렇게 한번 쑥 듣고 그 다음에 3번, 6번, 8번을 풀면 그나마 연결이 돼. 왜냐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인데 그 중에 이거구나 이게 돼. 근데 이걸 안 들었어. 이걸 안 듣고 그냥 기출문제만 요거 풀고 저거 풀고 저거 풀었어.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요거 풀고 저거 풀고 저거 풀어. 그럼 머릿속에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되게 따로 존재를 해요. 그러면 결국엔 다 까먹게 됩니다. 이게 진짜 이렇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제 수업을 많이 들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게 기출하고 개념 중에 하나만 들어야 된다? 그럼 개념을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은 개념을 듣고 나면은 그래도 문제를 풀 때 머릿속에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이 전체 개념 중에 여기에 들어있는 문제구나 이런 게 좀 오면서 그래 정리가 조금이라도 돼. 하지만 기출만 이렇게 푼다? 다 까먹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는 학생들을 많이 보고 그렇게 기출만 풀어서 망해가지고 N수한 학생들을 제가 기숙학원에서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 학생들을 봐서 제가 하는 말인데 이걸 어떻게 안 본 사람에게 이렇게 딱 전달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인데 개념 강의, 기출 강의 중에 하나만 들어라? 그러면 개념만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꼭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까지가 지구과학의 그 크나큰 오해 부분들이었습니다. 오해 부분들이었고 제가 이제 그럼 요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 수업은 이런 오해랑 학생들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저희 올해 교재인데요. 제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서 만든 교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든 교재는 저뿐이다. 네. 최소한 아직까지는 저뿐이다. 뭐 나중에 누군가가 저를 따라서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요거는 저만이 이렇게 만든 교재인데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 교재의 특징이 무엇이냐?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시험은 결국에는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교과서가 종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통적으로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게 바로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수능 특강에 써 있는 개념을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일단 수특 개념을 기본으로 잡은 다음에 이 중에서 학생들이 잘 헷갈리는 것들 그리고 이 개념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지금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 생성되었다 하고서 1번이라고 제가 붙여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개념에서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개념이 어떻게 시험에서 나오는지를 학생들이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가의 초대륙은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번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배운 개념을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왼쪽 페이지에 반드시 개념을 놓고 제가 오른쪽 페이지에 연습 문제를 놨거든요. 왼쪽 페이지의 개념을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서 이 개념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실제로 21년도 바로 올해죠. 올해 3월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게 최신 문제를 담아서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아까 전에 말을 하기를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 형성되었다고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다만 이 개념을 공부를 제대로 하긴 해야 됩니다. 판게아는 고생대 말에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 판게아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로디니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참고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울 겁니다. 로디니아는 판게아랑 다르다. 판게아 전에 만들어진 초대륙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의 초대륙은 로디니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로디니아는 고생대 말에 형성된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면은 판게아가 고생대 말에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제 수업, 일단 이번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개념과 기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개념을 공부를 하면은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학생들이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하면은 사실은 좀 듣다가 아무래도 사람이 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면 약간 자기랑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개념만 쭉 설명을 하면 좀 지루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게 바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학생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개념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이 개념에 해당하는 유형이라면은 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유형을 하나만 담은 게 아니거든요. 1번도 담고 2번도 담고 여러 개가 있으면 더 여러 개를 담고 이렇게 여러 개를 담아가지고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해 나갈 때마다 반드시 시험에 나온 유형들이 하나하나 격파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이 모든 개념 공부가 끝나면은 사실은 시험에 나온 유형들이 마스터가 되도록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뭐 그냥 기본 개념만 넣은 게 아니라 심화 개념도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 책의 제목인데 요건 특히나 학생들이 이 개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꼭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저희 언어로 추가로 이렇게 적어놓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제 교재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교재는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될 것이다. 학생들의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제 홈페이지를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수업하는 2023년부터는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는데,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수업 들은 영상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학원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결석을 하더라도 다시 볼 수 있고, 물론 수업을 들었어도 다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100% 집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도 사실은 지금 집중이 잠깐 끊어졌다 보셨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제 수업 영상은 다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놓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뭐 시험 성적표도 바로바로 조회할 수 있고, 숙제 결과도 바로바로 조회할 수 있고, 심지어 오답 노트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의 2023학년도 수업에, 3년 수업에서는 숙제를 안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는 숙제를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숙제를 뭐 많이 하길 원하는 학생들은 제가 문제를 더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왜냐? 저는 알아요. 지구과학보다 솔직히 수학이랑 국어 같은 거를 학생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구과학 공부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꼭 필요한 숙제, 이것만 하면은 충분해 하는 수준으로 주는데, 다만 그 숙제는 꼭 해야 된다. 어렵지도 않고 크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면은 굉장히 효율 좋게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숙제들을 마련해 놨는데, 그걸 꼭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희 수업에서는 숙제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숙제를 합니다. 집에 가서. 그럼 집에 숙제를 다 하면은 그 정답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요. 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컴퓨터로 바로 그 순간 채점이 돼서 답장이 옵니다. 그럼 이 답장에는 여러분들의 점수도 들어있고요. 무엇을 틀렸는지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답과 해설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숙제를 줄 때 답이랑 해설은 안 줍니다. 사악합니까? 네. 답이랑 해설은 안 줘. 왜? 혹시나 답을 좀 베껴가지고 숙제를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답과 해설을 안 주고 그냥 숙제를 준 다음에 답장을 받았을 때 그 답장 안에 링크로 답과 해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일단 먼저 하고 그 링크를 통해서 답과 해설을 받아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것들을 그때 가서 보는 거지.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숙제를 정성 들여서 하지 않으면 숙제 점수가 폭망하겠죠. 그럼 별로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숙제를 정성 들여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숙제를 정성 들여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그게 지금 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거 말고도 뭐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특징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자, 정리 딱 2가지 하고 마칠게요. 일단 제 수업에서는 숙제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은
솔직히 어느 정도 노력을 해가지고 숙제를 제대로 하면은 못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확실히. 네. 하지만 개념 수업은 꼭 들어야 되지만, 그래서 숙제를 좀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시스템을 큰 돈을 들여 구축했습니다. 비싼 시스템이에요.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 교재가 세상에 없었던 개념과 기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교재이다. 그래가지고 제 교재를 보시면은 개념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학생들이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못 풀 수가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지구과학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